그렇다면 이분들은 중국에 진출한다면 타오바오나 말리바오 같은 걸 이용하는 게 난 건지 아니면 지금 대표님처럼 제이미닷컴 같이 저렇게 직판 사이트를 만드는 게 난 건지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? 물론 아이템만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네,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. 장단점을요. 예.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. 아 괜찮아요. 우리는 이게 정답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. 이분의 관점이에요. 그러니까 네, 이건 우리가 성인들이니까 다 알아서 하니까 네. 말씀하세요 그냥. 네, 100%제 개인적인 관점이고요. 네. 그 중국 시장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중국 온라인 시장에 는 알리바바 그룹이라는 알리바바 그룹과 비알리바바 그룹으로 나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알리바바 그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B2B 사이트, C2C 사이트, B2C 사이트를 완성을 했고요. 지금은 전 세계에 한 번도 되지 않았던 G2C 사이트라는 G2C 플랫폼도 만들고 있거든요. G2C가 뭡니까? 글로벌 투 차이나. 전 글로벌- 세계의 모든 상품들을 중국에 갖다 팔겠다라는 거고요. 난 거분먼트인 줄 알았는데 스킬이 다르다 역시. 네. 그래서 그런데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예를 들면 아마존은 당연히 B2C만 하고 있고 이베이는 C2C만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다른 그 시장에서 시도를 했지만 이 전체를 성공한 회사는 알리바바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의 온라인 마켓 전체 규모가 아마 올해는 한 500조 이상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. 그 중에 75%에서 80% 정도가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와. 근데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모든 채널을 다 자기네들이 거의 100% 컨트롤, C2C는 90% 이상, B2C는 50% 이상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브랜드도 있고 제품도 있고 B2C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. 분명히 그렇죠. 한국 시장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럽니다.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이런 그 알리바바가 그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커머스는 항상 프론트 페이지, 그 다음에 솔루션, 그 다음에 뭐 백단 이렇게 한 세 개로 분리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 뭐 카페14, 메이크샵 같은 그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EC 솔루션 회사들이 이런 풀 패키지를 제공을 하죠.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래픽은 그러니까 디자인은 누가 하냐? 디자인 에이전시 따로 있죠. 네. 그다음에 뒤에 ERP 솔루션 또 따로 있고 택배 솔루션 다 따로 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알리바바 그룹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거를 알리바바 그룹이 다 만드는 건 아니고요. 사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분들은 결코 알리바바 메인 사이트만 봐서는 볼 수 없죠. 근데 알리바바 그룹의 솔루션을 키면 알리바바 그룹이 오픈 API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개발 회사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가서 시각화시키거나 디자인도 그 디자인 패키지화 시켜서 알리바바 플랫폼의 안에 있는 마켓에서 다시 재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. 하나의 생태계가 나오는 네, 거죠. 네, 네.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뭐 타오바오 점포계가 한 200만 개, 뭐 티몰이 한 60, 70만 개, 뭐 이런 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올려서 판매하는 것이 애플스토어처럼 충분히 생태계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경쟁이 나다 보니까 CRM 툴, 그 다음에 뭐 ERP 툴, 택배 툴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의 어떤 기업도 제공 못할 정도로 수준이 올라와 있죠. 네.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근본적으로 사실 한국이 이길 수는 없죠.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인터넷 회사도 제가 가장 큰 N사를 어떻게 우리 네이버 말해도 돼 그냥. 그런가요? KBS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뭐 상당히 오픈된 괜찮아. 네이버가 아마 지금 뭐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받아봤던 최대 트래픽은 제가 생각했을 때 3천만을 넘겨본 적은 없을 겁니다. 네. 근데 바이두가 일에 한 2억 5천.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터넷 유저 인구가 지금 한 4억 8천 정도. 수치는 좀 틀릴 수 있으나 제가 이렇게 그 숫자에 일단 첫 번째 약하고 그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더라도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. 그 5억 명 가까운 인터넷 인구 숫자가 잘 알고 계시는 그 중국의 그 쌍스이 그러니까 11월 11일 솔로데이라고 할 때 작년에 한 15조 정도 매출이 나왔죠, 하루 동안. 그러면 알리바바 그룹은 한 3억 정도 트래픽을 받아본 거죠. 네. 그거를 다 견딜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물류는 다시 중국에 있는 메이저 물류 회사들이 그 물류를 다 처리를 하죠. 우리나라 택배사 중에
제가 알기로는 자기네 택배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뭐 한진 정도는 원래 항공사였으니까 가지고 있을 것 같고, 근데 중국에는 순펑이 한 6대 정도 비행기 가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YTO라는 웬통이 한 4대 정도. 자, 가면 우리가 가면 아, 예, 너무 깊게 갔네. 그냥 일단 결론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팔 때 예, 알리바바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. 네, 직판 알리바바 그 얘기하셔야지. 자, 그러면 아까 알리바바니까 어떻게 보세요? 이제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요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지사 만들고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이제 거시형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이 세상을 이 이커머스 이 세상을 알리바바가 잡을 것 같습니까? 아마존이 잡을 것 같습니까? 이렇게 간다면 본인의 관점 그냥. 저는 지금 단순한 수치로 보면 알리바바가 잡을 확률이 높은데요. 그 이유는 알리바바는 수수료가 5%고요. 그다음에 아마존은 수수료가 한 10% 조금 넘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어디를 선택하냐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글로벌이라고 하면 5%만 먹고도 비즈니스를 하는 알리바바를 선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. 생각. 자,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여기 있는 분들이 진출할 때 어떻게 보면 소기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데들은 좀 중국말을 좀 하시면 직접 뭐 타오바오나 이런 걸 직접 하실 수 있을까요? 네, 중국말 하신다면. 하실 수 있고요. 최근에는 교육도 많이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도 많이 있고요. 네. 네, 그리고 뭐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다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걸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은 저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석사 과정 정도 밟아야지 다 알 수. 실제로 알리바바 안에 알리바바 대학이라는 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. 네, 근데 그 다 갈 수는 없고요. 상점이 있고 일정 매출 이상 MBA 과정 같은 코스라서 외국인도 들을 수 있나요? 예,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제 상점이 조건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. 네. 네.